안녕하십니까, 블랙너커입니다. 오늘 여기 그 파주에 위치한 삼박 낚시터에 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향어, 붕어,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 즐겨 찾는 낚시터인데 밤에 찌올림이 진짜 기가 막힌 낚시터입니다. 이쪽에 와서 저희가 신제품인 이그니스 제로를 가지고 낚시를 좀 진행할 거고요. 저는 오늘 그 한 대만 편성을 했어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활성도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낚시터마다 고기들도 많이 부상을 하고, 찌 건드림이 이 바닥권이 아닌 중간층이라든가 표층권에서 찌를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물론 흡입력이 좋기 때문에 입질은 시원시원하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이런 찌 건드림 때문에 호템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낚시를 좀 이그니스 제로를 가지고 힘새도 좀 보고 어떤 낚싯대가 이제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그니스 제로를 좀 낚시를 하면서 여러 번 이 출시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출시가 된다라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항상 기대감에 5월달에 나온다, 6월달에 나온다 하다 보니까 출시일이 점점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이 출시일이 늦어지면서 점점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품으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제가 이 이그니스 제로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극한의 가성비, 가격 대비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실제 낚시를 하시면서 느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직접 필드에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떡밥을 좀 개보도록 할 건데요. 고수온기에서의 떡밥은 어떤 방식으로 개냐, 이 떡밥의 경시 변화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그거 감안해서 계시는 거. 얘네들이 고활성도기 때문에 흡입량이 이제 좋잖아요. 흡입량이 좋기 때문에, 또 완전히 고활성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고수온기가 아마 표충수온이 지금 27도, 8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완전 고수온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떡밥을 어떻게 개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베이스는 어쨌든 오븐 위주로 될 거고요. 이쪽이 지금 낚시터가 속대류가 약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과거에 밤 낚시를 하다 보면 속대류가 있기 때문에 찌맞춤부터 떡밥까지 다소 좀 무겁게 갤 생각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을 이제 낚시를 해보면서 이 속대류를 극복을 하고 입질이 깔끔하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거기서도 또 조정을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이게 다소 이제 정답은 아니고, 이제 아직 결과가 이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낚시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개요. 그래서 나만의 떡밥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고수온기 때는 이런 떡밥을 갰더니 효과가 좋았다. 다른 상황에서, 겨울에서는, 저수온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게 좋았다 하면서 계속 다르게 변화를 줍니다. 물론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떡밥과 물성에 대해서는 거의 베이스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성분을 뭔가 입자의 형태라든가 입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계속 바꾸면서 지금 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떡밥 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밥이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물과 섞은 밥을 이제 모밥이라고 하고, 이제 후밥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후조종을 하는 그런 떡밥은 아니고요. 이건 어분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어분을 그냥 한꺼번에 모밥 개념으로 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밥의 개념과 후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밥은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첫 번째 밥이고요. 후 계열은 이 떡밥을 뭔가 점성을 더 주고 싶다, 무게를 더 주고 싶다, 뭔가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 계열의 떡밥인데, 보통 이제 모밥의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왜냐면 어분 같은 경우에는 후조종을 좀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을 섞는다든가 아니면 바라케를 섞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여름철에는 바라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라케 사용했다가는 고기가 완전히 부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겨울에는 사용을 하셔도 돼요. 소량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라케류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낚시하기가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리도 마찬가지. 보리도 사실은 좀 고기를 떠오르는 성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벼운 떡밥보다는 무게가 좀 있는 떡밥, 그리고 어분 계열 떡밥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가볍게 저는 50cc 컵으로 좀 개보겠습니다. 많이 개되면 경시 변화 때문에 다시 또 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감을 좀 주기 위해서 마이크로, 부풀이 펠렛 마이크로를 쓰겠습니다. 무게감을 주기 위한 입자가 가는 떡밥이죠. 그러면 2컵, 2컵, 1컵, 1컵, 6컵이죠. 부풀이 대립, 펠렛 대립 1컵. 그럼 7컵입니다. 7컵. 7컵이면 보통은 여기 떡밥 봉지 보면은 2대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산해서 7컵을 겠기 때문에 7컵 나누기 2는 뭐죠? 3.5. 3.5컵이죠.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을, 모밥을 잘 블렌딩 하셔서 3.5컵에서 물을 조금 더 섞어 주실 겁니다. 왜냐면 여름철에는 고소온기 때는 물을 좀 더 섞어서 경시 변화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컵을 넣겠습니다. 4컵. 1컵, 2컵, 3컵, 4컵에서 살짝 빼서 넣겠습니다. 자, 3.8컵 정도죠. 3.8컵. 바로 블렌딩을 시킵니다. 됐어요. 자, 섞어 놓고 골고루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펼쳐 놓고, 자, 한 5분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바로 낚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진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경시 변화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이런 빨아 쓰는 행주 같은 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진짜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 젖은 수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을 묻혀서 한번 쭉 짜준 다음에 물이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떡밥 그릇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젖은 수건으로 젖은 수건으로 해놓고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경시 변화가 덜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를 어디 다른 그릇에다가 덜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만 사용하시고, 이 기존 것들은 이렇게 덮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게 진짜 조가 차이가 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제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철에 공략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지, 허챔질을 극복할지, 그거를 좀 주안점으로 좀 낚시를 할 거고요. 계속 찍은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만 팁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스웨벨 채비로 도전을 할 거고요. 3g 정도 되는 스웨벨 채비입니다. 바늘은 6호. 초기 집어라고 해서 과거처럼 너무 많은 양의 어떤 떡밥을 투여하기보다는 조금씩 그러면 어느 낚시터나 가도 똑같은 현상일 테지만, 역시나 이 낚시터도 지금 위에서 표층에서 좀 떠있는 고기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떠있는 고기들과 이 분명히 바닥에 있는 고기들, 이거에 대한 개체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낚시를 하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낚시를 시작할 때 찌건드림이 나와야 된다. 찌건드림이 나오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어를 넣으면서 찌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집어를 계속 해볼게요. 자, 한 마리 왔어요. 자, 요번에 그냥 쑥 찌가 들어갔어요. 찌가 들어가고, 자, 이그니스 힘새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제압을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고요. 자, 찌가 올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쭉 내려가는 찌올림 보여줬는데, 붕어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손맛 너무 좋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애는 아니네요. 빵이 좋아서 그렇지. 자, 완전 토종붕어 같이 생겼는데 뜰채를 안 펴가지고. 자, 튼실한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찌가 그냥 쑥 내려갔거든요. 채봤더니 와, 힘이 너무 좋아요.
피아노 줄 소리 들어보셨나요? 와, 아주 좋았습니다. 낮에도 아까 사장님이 뜨문뜨문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이 떠있는 애들을 꾹꾹 눌러서 바닥으로 지금 집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집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도 계속 집어를 하면서 지금 뭐 10마리가 들어왔으면 20마리 들어오게끔 30마리 들어오게끔 그 집어층이 계속 묶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고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께 이제 마리수를 막 뭐 한 몇십 마리 때려잡는 거 뭐 이런 거를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이그니스 제로를 오늘 테스트 실조를 하면서 이제 출시 임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네들이 마지막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고 너무 이쁩니다.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집어가 됐는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찍어드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마리 툭 들어가서 지금 채봤는데 보통 뭐 스웨벨챔이기 때문에 이제 본봉돌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입력이 지금 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고기들 노는 걸 보면 굉장히 얘네들이 뭔가 힘이 있고 아직은 뭐 지금 힘 없어서 뭐 완전 고소온기의 상황에서 지금 바로 지금 입질이 바로 또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집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기대감이 됩니다. 이제 집어가 너무 과다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떡밥의 어떤 양을 조금 조절하면서 집어를 자주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또 너무 많이 집어를 시켜버리면 허챔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허챔질을 했죠. 기다렸다가 좀 채보겠습니다. 바로바로 채지 않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본인이 입질을 받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보통 12시 방향으로 20cm 범위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투척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0cm 범위로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게끔, 그 자리에 쌓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 부분을 정말 나는 이거 캐스팅 투척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하게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12시 방향으로 계속 투척하게끔. 풀 투척으로 12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입질 들어왔을 때는 더 그래요. 그 부분을 계속 압축을 시켜주는, 집어 압축을 시켜주는, 방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건드린 것 같고요. 지금은 바로 채지 않고요. 아까 같은 확실한 입질이 나올 때만 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허챔질을 자주 하다 보면 이 떡밥이 팍 퍼지면서 위로 부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이거를 바닥에 눌러줘야 된다. 바닥에 쌓이게끔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질 또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 올렸는데 저런 건드림은 이제 발생을 하는 것 자체가 고기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챔질 준비를 하는 거죠. 아직 뭐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낚시인이 판단을 할 때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덜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같이 이제 떡밥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너무 집어 과다가 되면 허챔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조절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그니스 제로가 뭔가 진짜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을 발견했는데 이 피아노 줄 소리, 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고기 잡았을 때 그 소리가 예술입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신제품 낚싯대를 사용하면서 솔직 담백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용 후기를 좀 남기는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낚싯대가 오늘 제가 아까 잡은 게 한 9치 정도 되는, 뭐 30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빵이 좋은 이제 30이 좀 안 되는 녀석인데 한 29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초기 제압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수심이 지금 2m인데 초기 제압은 쉽지 않았는데 부드럽게 뭔가 끌어올린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경제성이 있는 진짜 막 제압력이 엄청 좋은 낚싯대라고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제압한다. 뭔가 부드럽게 제압하고 뭔가 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채비와 정렬할 때 동조로 이룬다.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 밸런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은 낚싯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밸런스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고 뭔가 얘네들은 빠르게 뭔가 고기를 끈집어내야 된다. 뭐 경기 낚시에서 가벼운 낚싯대로 빠르게 제압을 하겠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낚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손맛도 어느 정도 보면서 제압을 즐기는 그런 낚싯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앞에 이제 이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어떤 채비 투척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이 낚싯대를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초기 제압에서는 좀 불리하고 그런 부분들,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그니스 V1,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그 보완이 됐지만은 이 바트 부분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가 이그니스 V1을 좀 한번 쳐보니까 그 바트가 이제 부러졌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한 상태고, 바트 부분 자체가 이쪽이 지금 보완을 더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그니스 V1 자체도 바트 부분은 지금 다 보완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이 흰색을 이렇게 보시면 초기 제압은 그렇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줄을 좀 길게 매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얘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 녀석 같아요. 향어네요. 향어인데 사이즈가 그렇게 큰 향어는 아니고 애기 향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힘이 진짜 좋네. 역시 고소온기의 전형적인 힘을 보여주는 안전고리까지 하고 왔네. 아이고, 야야야. 이게 마지막에 힘을 써. 자, 뭐 사이즈가 큰 향어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는 녀석을 잡았네요. 너무 향어가 너무 크면 팔이 아파서 딱 이 정도 향어가 난 좋더라고요. 손만 보기에는. 자, 그래도 빵이 굉장히 좋은 향어예요. 사이즈는 뭐 작지만 그래도 빵이 좋은 향어를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밸런스라든가 뭐 초기 제압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맛을 즐기면서 뭔가 템포 있는 낚시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이 낚싯대를 선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어입니다. 야, 굿. 자, 입질이 또 들어왔죠? 아, 이거는 왜 안 나올걸? 아하. 자, 확실한 입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건드림이죠. 요럴 때 이제 떡밥이 축소가 들어가겠습니다. 건드림이 지금 뭐 한 1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래도 집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떡밥을 좀 축소시켜서 진행을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입질이 뭐 자주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이런 낚시 패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고기들이 이런 상태고 지금 낚시터는 이런 환경이다. 그리고 떡밥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계획대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낚시의 어떤 하나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고기를 막 계속 잡고 이런 것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낚시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고기가 입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참 낚시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너커라는 이 낚시는 그렇습니다. 뭔가 조가가 엄청나게 좋은,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생각한,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낚시가 전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낚시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이런 자연을 읽는 행위, 뭔가 자연에 있는 확률을 높이는 행위, 이 낚시에 있어서 이런 자연들을 읽고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고기의 마음을 읽는 그런 것들이 저는 낚시 묘미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조행이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되게 악조건 위에 이제 표층에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개체들이 있는데
이 아래에도 개체가 있을 것이다. 뭔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위 아래가 이제 개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녀석들을 공략을 하면 조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표층에 있는 애들까지 이 밑으로 묶어둘 수 있는 집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건드림이 나오고 떡밥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1분 만에 건드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뜸해졌어요. 이럴 때는 또 이제 떡밥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이런 집어 과다를 되게 염두에 두고 많이 낚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막 진짜 때려 넣으면은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어를 내가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집어층을 묶어주겠다. 그리고 템포 있게 얘네들이 계속 떡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거든요. 얘는 왜 떡밥이 계속 떨어지네? 먹을 게 뭐 냄새가 저기 밑에서 나네? 그런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게끔 계속 뭔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입질이 없어도 이렇게 채가지고 다시 떡밥을 넣어준다거나 떡밥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이그니스 제로를 가지고 계속 제로, 뭔가 가성비 최고다, 마진이 0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가격이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얼만데 쟤네들 그렇게 난리를 치지? 맞아요. 제가 오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기준으로 한 13만원 정도 될 거고요. 인터넷으로 아마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가격 관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10만원 초반까지 이제 가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10만원 초반에 이제 3위칸을 이제 구입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유가 그 10만원 초반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저렴한 거 아니네? 나는 한 3만원 생각했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3위칸 기준에서 이 10만원 초반의 낚싯대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 모든 스펙들이 이거보다는 못 미칩니다. 뭐 무게라든가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카본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볼 때 가장 최고급형으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 이제 원가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이제 대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원가 대비해서 거의 마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바나스가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낚싯대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기가 지금 또 왔는데 아까랑 똑같이 그냥 깜빡하고 내려가는 입질이. 근데 힘을 보니까 좀 힘새 보이시나요? 힘새를 보니까, 그리고 힘을 보니까 약간 향어 같은 느낌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줄을 좀 길게 맸더니만 와, 이 피아노 줄 소리 죽입니다. 죽여. 향어 맞네요. 이 다 빠졌어. 자, 향어 제압도 잘 되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향어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그게 큰 향어는 아니에요. 향어치고는 뭐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한 45, 50 정도 되는 향어고요. 한 1.5kg, 2kg 좀 되는, 2kg 좀 안 될 것 같아요. 2kg? 2kg 안 되겠다. 한 1.5kg 정도 되는 향어 같아요. 자, 튼실한 향어 나왔습니다. 뭐 이그니스 제로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뭐 진짜 순간적인 제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강력한 제압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손맛을 보면서 낚싯대의 밸런스로 제압하는 그런 낚싯대라고 좀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가볍고 그 부드러운 투척, 그리고 전반적인 낚싯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구매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향어도 거뜬하게 나와줍니다. 여러분들도 고려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뭐 사실 낚시를 뭐 조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던 낚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낱낚시 위주로 지금 낚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 목적이 이제 신제품 이그니스 제로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완전히 어떤 경제일성의 어떤 가볍고 경제성의 그런 낚싯대라기보다는 10만원 초반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 10만원 초반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제가 자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미려한 어떤 디자인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발, 그리고 다른 낚싯대들 10만원 초반대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리고 제압도 좋고 좋았습니다. 뭐 물론 뭐 향어를 뭐 드롭봉을 한다든가 붕어가 막 날라오는 그런 성향의 낚싯대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힘세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손맛을 보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낚싯대라고 제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향어도 잡고 붕어도 잡고 아주 마리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재밌게 낚시터에서 놀다 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